김복자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73. 허리춤에 늘어진 흰 고무줄 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 외곽, 재개발의 손길이 차에 닿지 않은 낡은 주택가에 홀로 살았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타나는 작은 단층집. 그곳의 옥상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는 자그마한 텃밭이 있었다. 방울토마토와 상추 몇 포기가 빼곡하게 자라나는 그 텃밭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다. 할머니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자부심과 회한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서랍 속에는 몇 가지 보물이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는 남편의 회중시계.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유일한 아들이 가끔 보내오는 영문 편지들이었다. 편지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쓰여 있었고 할머니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공적인 삶을 상징하는 듯해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꽤 복잡하고 풍요로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 맑은 초여름 아침이었다. 할머니는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 몇 잎과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활기찬 시장 풍경을 담아내며 반짝였다. 왁자지껄한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 그녀의 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털은 엉망진창이었고 겁에 질린 듯 사방을 살피며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녀석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할머니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제갈길을 가거나 강아지를 보고 혀를 차며 지나칠 뿐이었다. 할머니는 허리춤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길을 잃었구나.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꼬리를 살랑거렸다. 할머니는 시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좌판에서 붕어빵 3개를 샀다. 자신도 아침을 먹지 못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붕어빵 하나를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붕어빵을 먹어치웠다. 어이구, 배가 많이 고팠구나. 이제 괜찮아. 할미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안전한 길가로 데려왔다. 그녀는 작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은행으로 출근하던 젊은 행원 강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은 대기업 은행에서 일하는 젊은 엘리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따뜻한 인정이 남아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느린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생명을 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상엔 아직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민주는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곤함 속에서도 빛나는 선한 눈빛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았다. 할머니의 작은 집 거실 탁자 위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보낸 영문 편지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몇몇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은행에서 보낸 듯한 서류도 있었는데 복잡한 약관들과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서류를 꺼내어 이리저리 뒤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고민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가끔 큰 돈을 송금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은행 업무에 익숙지 않았고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지 못했다. 때때로 은행으로부터 오는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통지서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저 상자에 넣어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곤 했다. 이 작은 서류들은 할머니의 삶에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였다. 은행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복자 할머니의 소박한 일상은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차가운 균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 목록은 옥상 텃밭과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따금 보내주는 생활비가 들어있는 은행 계좌가 전부였다. 그녀는 종종 은행으로부터 알 수 없는 영문 통지서를 받았지만 그저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표로만 여겼을 뿐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기 위해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그때 편지 봉투에 함께 동봉된 은행 고지서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익숙하지 않은 글씨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바짝 당겨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액의 계좌 유지 수수료, 미확인 거래 발생 등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가뜩이나 많지 않은 아들의 송금액에서 매달 큰돈이 알 수 없는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피 같은 돈, 아들이 힘들게 벌어보낸 돈이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조급하고 불안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번쩍거리는 자동문과 복잡한 번호표 기계, 그리고 젊고 세련된 행원들의 모습이 펼쳐졌다. 할머니는 익숙지 않은 풍경에 주춤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던 중 한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어떤 업무 보시겠어요? 박지수였다. 그녀는 30 남짓한 나이에 명품 옷을 걸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이 은행의 젊은 엘리트 행원이었다. 그녀는 늘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노인 고객이나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불친절하고 냉담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어색한 태도가 그저 귀찮은 존재로 비춰졌다. 할머니는 지수에게 고지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고지서를 획 잡아채듯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봤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불쾌하게 일그러졌다. 아, 할머니, 이건 국제 송금 수수료랑 계좌관리 수수료인데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녀는 친절한 설명은커녕 할머니를 가르치듯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아니, 그런데 매달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미확인 거래라는 건 뭐예요? 할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었다. 지수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아, 할머니,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다 약관에 동의하신 내용이라고요. 괜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뒤에 다른 손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할머니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뒤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이 할머니를 향해 짜증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창피함과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마치 자신이 은행에 민폐를 끼치는 한심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지수는 할머니의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했다. 그녀는 고지서를 할머니에게 거의 던지듯이 돌려주며 말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이제 그만 가보세요. 다른 분들 업무 봐야 해요. 지수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지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은행 문을 나섰다. 그녀의 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다. 길거리에 나선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힘들게 보낸 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아들의 피땀 어린 돈을 지키기 위해 이 복잡하고 냉담한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 문은 그녀에게 닫혔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행에서의 모욕은 김복자 할머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텃밭에 시든 상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피 같은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과 박지수 행원의 냉대,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의 편지에 담긴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남편이 물려준 회중시계의 묵직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할머니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낡은 종이 상자에 담아두었던 아들의 편지와 영문으로 된 모든 은행 서류들을 챙겨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어제와는 달리 결연함이 느껴졌다.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어제 지수가 있었던 창구 대신 다른 창구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번호가 불리자 박지수 행원이 그녀를 응대하러 나왔다. 지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서류들 좀 다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 상자를 내밀었다. 지수는 상자를 툭 밀쳐내듯 받았다. 아니, 할머니, 제가 어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희도 바쁘다고요. 지수는 할머니가 들고 온 낡은 상자를 거칠게 열었고 그 안에서 영문 편지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정체불명의 서류 몇 장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중에는 Confidential Investment Agreement, 기밀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두꺼운 영문 서류도 있었다. 할머니는 당황하여 몸을 숙여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아이고, 할머니, 대체 이런 걸 왜 들고 다니세요? 여기가 무슨 고물상인 줄 아세요? 지수는 혀를 차며 할머니의 굼뜬 행동을 비난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주워 담으려던 서류 중 하나를 발로 밟아버렸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그녀는 밟힌 서류를 응시했다. Confidential Investment Agreement, 기밀 투자 계약서. 아들이 편지에서 가끔 언급했던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아들이 어릴 적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때 아들이 할머니에게 영어로 된 계약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몇몇 핵심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며 쌓아온 특유의 끈기와 직관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다른 서류 조각들을 빠르게 훑어봤다. 라이빌리티 책임, 페널티 벌칙,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 몇몇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이게 비밀 투자 계약서, 책임, 벌칙, 이자율, 이건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밟고 있던 서류 조각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무한 책임이라는 뜻인가요? 지수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저 할망구가 뭘 안다고. 그녀는 할머니가 그저 대충 주워들은 말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다. 지수는 애써 무시하며 서류를 발로 더 밀어 넣으려 했다. 아이고, 할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모든 상황을 옆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던 강민준 행원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영어 단어를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르신이 영어를 아신다고 그것도 저런 법률 용어를. 민주는 할머니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수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지수는 할머니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여기 은행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민원이 들어와요. 빨리 정리하고 가주세요. 지수는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할머니를 은행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필사적이었다. 박지수 행원은 김복자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엉뚱한 말들이 그저 노인의 치매 증상이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지수는 할머니를 은행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주장을 헛소리로 치부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날 오후 은행은 점심시간을 맞아 한산했지만 지수는 할머니를 다시 호출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고객 응대 창구가 아닌 은행 내부에 위치한 VIP 상담실이라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아늑하고 개인적인 공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할머니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지수의 계략이었다. 어르신, 여기는 특별히 어르신만을 위한 상담실이에요. 다른 분들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상냥한 척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홀로 낯선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수는 할머니 앞에 복잡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자, 어르신 아드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이게 전부예요. 이거 안 읽으셨죠? 보세요. 여기 분명히 국제 송금 수수료와 계좌 관리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미확인 거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친절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읽기 힘든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약관들을 빠르게 훑어가며 위압감을 주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다. 그때였다. 지수가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아드님이 해외에서 투자하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계좌도 거의 바닥이에요. 만약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어르신 아드님뿐만 아니라 어르신께도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빨리 서명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해요. 지수의 말은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들이 위험하다고 내 부동산까지.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믿었기에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혼란을 이용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시간이 없어요. 어르신, 지금 바로 서명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제가 어르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펜을 억지로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은 공포와 불안감에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부동산을 잃을까봐 더욱 초조했다. 그녀는 지수의 말에 반박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눈만 깜빡였다. 이 모든 상황은 상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은행 홀에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민준 행원은 할머니가 VIP 상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직감했다. 민준은 할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지수는 교묘하게 민준에게 중요한 업무를 잔뜩 떠넘겨 그가 할머니에게 접근할 틈을 주지 않았다. 민준은 애가 탔다. 그는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세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상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안 돼.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민준은 초조하게 상담실 문 쪽을 바라봤다. 그곳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격리병동 같았다. 상담실 안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압박했다.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지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할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진 듯했다. 삶의 모든 것이 걸린 최후의 선택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펜을 잡은 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복자야, 어떤 순간에도 꼼꼼하게 살피고 네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박지수 행원의 끊임없는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김복자 할머니의 손은 펜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서류 속에 복잡한 글자들이 마치 뱀처럼 뒤얽혀 그녀의 목을 조이는 듯했다. 아들이 위험해진다고 내 집까지.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이 그녀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귀에는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복자야, 어떤 순간에도 꼼꼼하게 살피고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할머니는 돋보기 너머로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단어 옆에 작게 쓰여진 문구를 읽으려 애썼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집안일에 매달렸지만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익힌 몇몇 상식과 아들이 보낸 편지 속에서 익힌 단어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이건 아들이 말한 그 투자 계약서랑 다른데 그녀는 지수가 가리킨 서명란이 아들이 보낸 진짜 투자 계약서의 서명란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내가 서명할 수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할머니, 지금 뭘 보고 그러세요? 약관은 원래 복잡해요. 얼른 서명하세요. 지금 바로 안 하시면 진짜 손해보신다니까요. 그녀는 강압적으로 할머니의 손에서 펜을 낚아채며 서류를 잡아 끌었다. 그 바람에 할머니는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아이고, 할머니는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지수는 할머니가 또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냈다.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보안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업무 방해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할머니를 위협했다.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 중 아들이 보내주었던 진짜 Confidential Investment Agreement 문서를 재빨리 찾아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수가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책임 정하 동의서와 같은 조항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비밀 투자 계약서. 그리고 이건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두 서류의 특정 부분을 번갈아 가리켰다. 그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이 두 서류는 내용이 달라요. 저는 이 책임정하 서류에는 서명할 수 없어요. 아들이 보낸 이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할머니는 비록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단어들과 뉘앙스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할머니가 진짜 핵심을 꿰뚫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에 쿵쾅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VIP 상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거대한 체구의 마동석이 문가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담실 안의 상황을 훑어봤다. 마동석은 중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이 은행에 들렀고 공교롭게도 지수가 할머니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의 귀에는 업무 방해죄, 보안팀, 그리고 책임 정하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상담실로 향했던 것이다. 마동석의 등장에 지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마동석이 이 은행의 VVIP 고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감히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에 들린 두 장의 서류를 번갈아 봤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 아래 숨겨진 강인함과 지수의 비열한 속셈을 한눈에 간파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노인분께 뭘 강요하고 있었습니까? 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저기 고객님,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자꾸 이해를 못하셔서. 마동석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상담실 문 밖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그들의 대화를 듣고 놀란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특히 강민준 행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마동석의 등 뒤에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마동석은 다시 지수를 바라봤다.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책임 정하 동의서와 투자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어르신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거짓말과 비열한 행위들이 마동석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 그녀를 모욕했던 은행홀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증언의 장으로 변모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마동석의 등장으로 은행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약자를 짓밟는 곳이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무대가 되었다. 마동석의 등장과 함께 은행홀은 숨죽인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박지수는 마동석의 서늘한 시선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동석은 지체 없이 은행 지점장을 호출했고, 지점장은 마동석이라는 VVIP 고객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허둥지둥 달려왔다. 마동석은 지점장에게 박지수 행원의 부당한 행위와 김복자 할머니에게 가해진 모욕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2장의 서류를 내밀며 조항의 차이점을 짚어냈고, 지수가 할머니를 속여 서명을 받아내려 한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점장은 마동석의 증언과 할머니의 진술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은행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박지수는 즉시 해고되었다. 그녀는 은행 내부 감사팀의 조사와 함께 사기 미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행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졌고,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몰락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점장은 김복자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은행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재정 문제를 즉시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했다. 은행 로비에 모여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지수의 몰락과 할머니의 승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지수에게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할머니에게 쏟아지는 동정과 격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강민준 행원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나서지 못해서. 민준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아니야, 젊은이,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오히려 자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지. 고맙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민준은 지수가 할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부당한 행위를 상세히 증언하며 할머니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점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점장이 직접 할머니를 맞이했다. 은행은 할머니의 계좌에서 부당하게 빠져나간 모든 수수료를 환불해드리고, 아들이 보낸 투자금의 이자율도 최고 조건으로 재조정해드렸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할머니 몰래 해외에 투자해두었던 거액의 자산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밝혀지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상당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투자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어머니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설명했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평생 무료로 VVIP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할머니 전담 행원으로는 강민준을 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준은 할머니의 재정 관리를 돕고 복잡한 은행 업무를 처리해드리며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마동석 또한 할머니에게 언제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돈과 서류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할머니는 민준과 함께 은행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서류를 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민준이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을 할 때 이런저런 서류들을 많이 봤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 외국어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 그때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들이 위기 순간에 기억이 나더라.
그녀는 회중시계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늙은 어미도 용기를 낼 수 있는 법이란다. 내 자식의 피땀 어린 돈을 잃을 수는 없었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큰 교훈을 얻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늘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해. 그녀의 눈빛은 깊고 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단함과 불안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존중으로 가득 채워졌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김복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모욕을 당했던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자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강민준 행원의 꾸준한 도움 덕분에 할머니는 아들의 해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그 자산은 할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연락하며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 즉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집터에 자그마한 건물을 짓고 복자 할머니의 바느질 공방을 열었다. 이곳은 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에게 바느질과 수선 기술을 가르치고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직접 강사로 나서 능숙한 솜씨로 옷을 수선하고 오래된 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가르쳤다. 공방 안은 재봉틀 소리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할머니의 바느질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마동석도 가끔 공방에 들러 할머니의 활동을 격려하고 필요한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공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머니와 마동석은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복자 할머니의 바느질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수선한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많은 동네 주민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민주는 할머니 옆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은행 지점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지만 할머니와의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준 스승과 같았다. 할머니, 공방이 정말 성공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네 덕분이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차가운 은행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을 거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모욕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었어. 내가 가진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게 했으니 말이야. 전시회장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남편의 회중시계와 아들이 보낸 영문 편지들, 그리고 할머니의 손때 묻은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할머니가 직접 바느질한 작은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유기견을 닮아 있었다.
이제 그 강아지는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공방의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방울토마토 모종이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텃밭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손때 묻은 돋보기를 꺼내어 햇살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 돋보기 너머로 펼쳐진 자신의 삶을 바라봤다.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텃밭에서는 새싹들이 자라고 공방에서는 새로운 삶을 배우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 대신 깊은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두 번째 보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와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한 의미로 활짝 피어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복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노부인의 좌절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